이거 없었어요. 제대로 된 기자 같으면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이 관리하는 100만 공무원 중에 12만 명이 주한미군 철수하는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입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를 말씀해 주세요.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불법입니다. 그러면 무슨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합법입니다 하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있죠. 어쨌든 어느 그렇게 딱 질문을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말 한자 한자가 일면토업으로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기자는 큰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질문으로서. 근데 그 질문이 없었어요. 아니 질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세종시에 대해서도 질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는 말만 열심히 적고 이명박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질문만 하다 보니까 그 기자회견이 의미 없는 기자회견이 되었습니다. G20회의 선전하는 선전이야기. 이런 기자는 기자가 아닙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기자는 기자가 아니에요. 기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자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묻는 사람이 기자예요. 대통령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참 요새 기자들의 정신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하고 개탄을 했는데 다행히 조선일보 사설 하나가 그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점잖게 조선일보 기자까지 포함해가지고 기자들이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그쪽에서 아마 정부 쪽에서 주문을 했더랍니다. 그런 질문을 얼마나 달았고. 아니 기자가 공무원들이 주문한다고 그 말을 듣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처럼 월급을 그쪽에서 받아야지. 기자는 그런 기자가 아닙니다. 옛날 기자도 그렇게 안 했어요.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 자리에서 현안 문제를 질문을 하지. 그게 틀에 맞춰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시나 오바마 대통령이 큰 스캔들이 나 있는 상태에서 무슨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정상회담 발표하는 자리 같은 기자들이 정상회담은 그냥 형식적으로 묻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스캔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이 그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대통령이 없어요. 대통령은 기자가 무엇이든지 묻든지 성실하게 답변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해야 그게 대통령 주신제 하의 대통령이죠. 이건 뭐냐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소위 중도 실종에 한국 언론이 야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합 정도가 아니라 장단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국 언론이 같이 이제 동반자살을 하는 거예요. 동반자살. 기자 정신을 잊어버리고 언론 정신을 잊어버렸다. 언론 정신. 국방장관이 이번에 청문회 할 때 청문회에서 많이 당했습니다. 왜 자꾸 임직인간 홍수 사태에 대해서 북한 편을 들으냐? 왜 자꾸 의도를 모르겠다고 하느냐? 6명이 죽고 무단방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국회의원이 물어도 계속 의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기자라면은 저 사람 국방장관 자격이 없다라고 기사를 써야 될 텐데 기사를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오랜만에 참 깨끗한 사람을 봤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산관계에 대해서 깨끗하고 거기에 대한 별 질문이 없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런 청문회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아니 국방장관이 그러면은 투기하지 않으면 뭘 해도 됩니까? 국방장관의 본인의 의무가 뭡니까? 그것은 적과 대결하는 거 아닙니까? 적과 대결하는 거. 적과 대결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희귀한 태도를 취하면은 그 국방장관 말고 다른 자리를 해야지, 다른 자리를 해야지. 그런데 언론의 문제의식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이렇게 아주 희한. 요새 그래서 이명박 중도 실종을 우리 언론이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견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 목소리가 조금 작아요. 작습니다. 그러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명박 경도실용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굴러갈 거예요. 언제까지 굴러가느냐. 딱 자충수를 발생할 때까지 굴러갑니다. 그때 가면은 국가 이익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에서 아무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명박 한나라당을 우리가 지지할 때 그게 영혼을 담은 길을 우리 제발 이거 저 법 질서, 법이 지켜지는 사회를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실패를 했고 경제 지금 잘 되다가 회의 무릎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다 하면 실자리가 없습니다. 실자리. 법치 안보는 이미 금이 갔고 경제까지 망가진다. 그게 2012년에 됐을 때로 어떻게 되거든요. 2012년에는 또 다른 형태의 좌파가 등장하거든요. 그게 바로 김영삼이 같은 길입니다. 김영삼이 같은 길. 제가 뭐 현대에서 강조할 때 김영삼의 실패 이야기를 뭐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실패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이념에 대한 무지다. 이념. 이명박도 또한 이념에 대한 무지다. 그런 일이 같은 거죠.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념 무장이 제일 잘 됐던 사람이 제일 성공한 두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이념 문제에 대한 확실한 생각과 공산주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공산주의를 어떻게 다루면 된다 하는 데 대한 생각이 그 당대의 가장 최고였던 사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학자나 어떤 그림보다도 가장 뛰어났던 분이 이승만, 박정희. 그러니까 가장 성공했어요. 이념이 거꾸로 됐던 사람이 두 사람이죠. 이념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국가 이념과 반대되는 거꾸로 됐던 사람이 노무현 대중. 근데 이념이 없었던 사람이 김영삼, 이명박. 이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백지 상태니까 거기에 좌파적 이념이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좌파들이 박수 치는 쪽으로 가다가 드디어 자기의 지지 세력을 배신을 하고 결국은 끝에 나가지고는 좌파를 도와주는 식으로 대통령직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김영삼 대통령의 사례가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게 경도실용이라는 근사한 말로 이렇게 포장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서. 자, 그럼 그 언론이 견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국민이 견제를 할 수밖에 없죠. 국민이 직접 견제를 할 수밖에 없죠. 국민이 직접 견제한다. 그게 이제 애국운동의 몫이죠. 애국운동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견제하는 것이죠. 직접 비판하는 것이다. 언론을 거치지 않고. 이게 좀 어려워요. 언론을 거치지 않고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통신수단이 발전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많아요. 전화도 있고 댓글도 쓰고 뭐 각 블로그도 있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보면은 우리의 건전한 애국 시민들의 정신이 아직 살아있는 걸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인터넷에 무슨 큰 사건이 났을 때 그 댓글이 쫙 붙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명박 노선을 아주 잘 비판을 하고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과반수는 넘지 않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은 저는 항상 3분의 1로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3분의 1, 30%, 전체 유권자의 30%는 요직부동의 보수 세력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성은 아무래도 약하지만, 활동성은 약하나, 어쨌든 건전한 애국 시민의 정신을 이 보존해가는 일종의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존. 문화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풍경 속을 아름답게 이렇게 운영대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주는, 그래서 문화재인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우리 국민들이 3분의 1은 문화재적 자리에 계시는데, 이 애국운동 세력이 지난 10년 동안에, 좌파정부 10년 동안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